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도내 한 대학 학내에서 성소수자 공동체 신규 동아리의 인준이 몇 년째 성사되지 않고 있고 올해는 교내 익명 커뮤니티에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면서 각계각층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를 드러냈는데요. 오늘 해당 사안을 분석해 슬기로운 해법의 기회를 마련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번 인제대 성소수자 공동체 동아리 인준 문제를 취재한 바 있는 경남도민일보 김다솜 기자 나오셨고요. 당론에 입각해 지역 사회적 약자의 차별과 혐오에 맞서 입장을 내고 있는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정천수 위원장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도내 대학 안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있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달 인제대학교 성소수자 공동체 IQ에서 정식 동아리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교 관계자와 동아리 대표자들이 있었는데 동아리 방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느냐 또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동아리를 만들지 않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이 인제대학교 측에서는 그런 나쁜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 IQ 회원들은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 발언이라면서 반박했었는데요. 결국 이 동아리 심사는 부결로 끝이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소수자 공동체 학생들이 동아리 신청을 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다음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건데요. 이 댓글 내용을 보면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할 만큼 차별과 혐오가 섞인 발언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인제대 성소수자 공동체 IQ의 동아리 인준과 부결은 올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이슈화가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2019년에 이 공동체 동아리가 먼저 생겼었는데요. 정식 동아리 신청을 했었지만 계속 번번이 부결됐었습니다. IQ 회원들은 그동안 학내에서 다양한 인권 캠페인과 성소수자 편견을 해소하는 활동들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동체 회원 수가 처음보다 3배 이상 늘어났고 지원금이나 아니면 활동 공간이 필요한데 정식으로 동아리 신청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자보를 붙이면 찢기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학생들을 향한 공격이 쏟아지면서 지난달 이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내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청년정의당 경남도당에서는 이제 이번 인제대 중앙동아리 심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인권까지 심사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멀리 가지 않고도 찾을 수 있는 이제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육에서 성별,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즉 학교의 사회 다양성을 부정할 자유나 차별과 혐오를 방조할 자유를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 인준 사태는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교육의 목적을 잊어버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본부와 동아리 연합회 방치 속에서 이번 사태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차별과 혐오는 회의석상에서 정당화되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벌어진 이번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해당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소수자 공동체 IQ 회원들은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대학본부를 향해서 인권 교육과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인권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인제대 대학본부에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했고 관련 대책도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도내 성소수자들의 목소리와 인권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청년 정의당의 경우에 성소수자 관련한 사안을 더 많이 접하고 의견을 듣고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볼 때 경남의 성소수자를 보는 시선, 그 현재 위치는 어디쯤이라고 보십니까? 네, 올해 7월에 이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법 정책 연구회에서 22년 6월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지수가
10.56%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비율은 이제 벨라루스보다도 낮은 결과인데 90%가 넘는 이제 몰타에 비하면 크게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달에 이제 한국 리서치에서 성소유자 인권 인식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이게 어떤 방향으로 성소유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냐는 질문에 전국은 50% 그리고 불우형에서는 47%가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국민 의견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우경은 의견 차이가 좁혀져서 언젠가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답이 41% 그리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47%로 오차 범위 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제 경남도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결과입니다. 아,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이전보다는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건 이제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변화에는 경상대에도 성소수자 모임이 생겨나기도 했고 2019년에는 경남 퀴어 문화 축제가 이제 창원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인제대에도 이제 IQ가 만들어지는 등 당사자들도 이제 공동체를 구성해서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유자를 특이한 성취향 정도로 이제 보고 싫어할 자유도 있는 건 아니냐면서 혐오의 무게를 싣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런 주장들이 이제 이번 사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제 경남에서도 30대 이하에서는 이제 인식 변화와 함께 성소수자라는 개념을 윗세대보다는 더 잘 아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더더욱 40대 이상에서는 사실 다른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인식에 대한 이해를 말꺼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사회적 약자랑 소수자를 바라볼 때 보통 장애인, 다문화 가정, 성소수자를 보통 같은 범주로 묶지만 사회 구성원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성소수자를 제외하고 이제 먼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먼저 이제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예를 들어 사회고 이렇게 복지를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주는 이 역할 이게 정부에 주는 이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시혜적인 입장들이 좀 많은 측면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등급을 매겨서 진행을 한다든지 뭐 사회에 이제 못 사는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뭐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장애인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베리어 프리 같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게 이후에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걸 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이제 인식이 사실 부족했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런 시혜적인 입장으로서 이런 이렇게 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게 시혜적인 입장으로서 소수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진짜 성소수자처럼 저희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회로서의 변화가 된다면 성소수자까지도 같이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일이 지성의 전당, 열린 대화의 장, 그리고 다양성의 존중으로 대변되는 대학 내에서 진행 중이라서 다소 의아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진행 과정의 원인을 학내에 갖춰지지 않은 규정 때문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아리 인준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차별과 혐오를 방어할 만한 규정이 미흡하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일단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학 측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개개인이 혐오 표현을 하는 걸 어떻게 일일이 제재할 수 있겠느냐라는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대학 안에서 이 성소수자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받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성소수자가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 이들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학에 다니는 성소수자와 인터뷰를 했을 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고민과 함께 이 주변의 차별적인 시선으로 인해 좀 우울증을 앓거나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은 교육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그 숙명여대 법학과에 입학한 트랜스젠더 학생은 결국 입학을 포기하기도 했었고요. 또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는 강의 시간에 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듣고 스스로가 성소수자다라고 얘기한 다음 학교에 자퇴서를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회 구성원인 성소수자가 건강해야만 우리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학교 안에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정천수 위원장은 학내 동아리 연합회 규정 재개정의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 또 재개정을 한다면 방향에 있어서 어떤 제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네, 규정을 재개정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학내 동아리 연합회 규정만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큰 원칙을 가지고 대학 본부가 그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라는 곳은 이게 사실 학생이라는 시민에게 사회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제 그렇게 교육은 차별이 없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가르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나만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 나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게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이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 대학 본부나 총학생회 및 그 동아리 연합회 등 교내 모든 기구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포함해서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들을 규정에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함과 동시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제대 내에 있는 인권센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센터가 학교 내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를 하고 인권 보호 전반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수업이나 정기적인 교육 같은 거를 실시하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이 대학에서의 성소수자 혐오나 차별은 비단 동아리에서 발생하는 것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용기를 냈던 이제 친구들, 이제 성소수자 친구들이 더욱 움츠러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달라 소리쳤던 이제 친구들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숨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 속에서 나 자신을 사회에서 더더욱 숨기게 될 것이고 이래서 어쩌면 평생은 나를 찾지 못하면서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낮은 성소수자 인권 지수만 보더라도 동아리만의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배척하고 낙인하고 차별하기 시작한다는 건 사실 일상 곳곳에서 차별과 혐오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곳이 대학 수업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면접을 보는 공간일 수도 있고 일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 일상 공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게 용인이 된다면 이제 또 다른 차별과 혐오 없이 방치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모두 자신 스스로가 존중받지 않아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퀴어 축제나 성소수자들이 본인과 단체의 자리매김을 위해서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존에 해오던 그런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것도 네.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이제 요번에 인제대 IQ 이제 인제대 그 성소 동아리 IQ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뭐 예를 들어 학술 대회나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준이 안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게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는 편견인 부분이 솔직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른바 뭐 강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 축제 때 벌어지는 뭐 여러 가지 일탈들을 모든 것으로 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사실 그런 역할들이
그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편견에 대한 도전이고 시도고 사회에 부르짖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성소수자라는 게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하고 키워 문화 축제처럼 많은 단체들과 연대를 통해서 네. 사회의 성소수자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방향성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이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과 혐오를 넘어선 예시는 없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1990년부터 대학가에서 성소수자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권을 보장받을 방법은 거의 없는데요. 이 몇 가지 사례는 있습니다. 2014년 고려대가 총학생 회칙을 개정한 일을 예로 들을 수 있고요. 당시 고려대는 모든 학생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이 총학생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서울대에서도 비슷한 안의 인권원장이 마련 중입니다. 또 하나 더 예로 들자면 이 올해 초 성공회대에서는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생물학적인 성별로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성소수자들은 화장실 이용도 좀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성별, 성정체성,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학은 청소년기와 성인의 중간 단계, 사회 구성원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준비 과정이자 장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사회로 나가게 해야 할 의무도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대학이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떤 문화를 가져야 할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취재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대학 강의하는 와중에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저는 우리 대학 안에서 다양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해외 한 대학에서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다양성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16주 동안 성별, 인종, 장애 유무를 따져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가르친다고 하고요. 이 다양성 존중은 무엇보다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소수자 운동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운동이 된다고도 보는데요. 획일화된 사회 속에 살면 아무래도 개인의 개성이 부정당하고 똑같은 옷차림과 태도를 고수해야 합니다. 이 남들과 조금만 달라도 너는 왜 그러느냐고 억압받기도 하고요. 이 혐오는 또 다른 약자를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양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 소수자성이 지켜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대학 안에서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혐오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천수 위원장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이번 사태로 도내 대학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성소수자 사람들은 이제 나와 같이 존중받을 이유가 있는 한 명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제대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어디에서든 나를 존중받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어떤 이유로도 2등 시민으로 불릴 이유도 없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우리 모두 변화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별은 지금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차별을 나중으로 미룬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이 넘는 이제 시간 동안 많은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고 아직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일상적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청년정의당도 함께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할 사회가 도래한 지금 도민이 꼭 생각해봐야 할 사안임을 직시하고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